잘 아시다시피 이 민주당이 지난 총선 직후의 의석은 무려 180석이었습니다. 절대 다수였죠. 민주당 이름이 지역구에다가 위성 정당으로 얻은 비례대표까지 보태니 정의당 같은 우호 정당을 제외하더라도 절대 다수 의석을 챙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상임위원장마저 독식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과유불급의 독이 됐습니다. 민주당은 서울 부산시장 선거와 그리고 대선에서 연이어 패퇴했습니다. 그러자 다급해진 민주당은 20대 국회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수사권을 절반쯤 빼앗은 것을 이번에는 검수완박법으로 한 발 더 나갔습니다. 문재인은 마지막 국무회의 시간까지 변경하면서 자신과 이재명을 살리겠다는 검수완박법을 공포했습니다. 무서운 집념이라고 할까요? 이제 검찰은 3차 초안조사는 검토하지 않는다면서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 때 33쪽의 진술서를 내놓고 계속해서 진술서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거부권을 행사를 하니, 진술 거부권을 행사를 하니 3차 소환조사가 필요 없다는 그런 판단을 한 겁니다. 이번 이재명 2차 소환조사는 위례 대장동 개발 특혜 개입 여부와 대장동 지분 약정 의혹을 규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검찰은 비리 의혹의 최종 책임자가 성남시장으로서 결재권자였던 이재명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장동 게이트를 설계하고 결재한 사람은 바로 이재명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본인도 그렇게 얘기를 했죠. 대장동 사업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빠지면서 성남이 뜰 지분 절반을 가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업 수익 중에 1,822억 원의 확정이익만 배당을 받고 지분 7%에 불과한 민간업자들이, 민간꾼들이 7,886억 원의 막대한 이익을 가져갔다는 게 바로 검찰의 계산입니다. 검찰은 이재명이 시장 시절의 핵심 공약인 제1공단 공원화 이행이라는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민간 합동개발 방식을 택했고 민간업자들에게 제1공단 공원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구조를 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간 합동개발이 되니까 민간업자들은 훨씬 더 상값의 토지를 수용을 했고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규제 없이 아주 값비싼 가격으로 아파트를 공급을 했습니다. 이후에 민간업자들은 서판교 터널 개통, 그리고 공동주택 부지 용적률 상향, 임대주택 비율 축소 등의 혜택을 요구를 했고 이재명은 모두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2013년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에서는 성남시와 공사 내부 정보를 공유해서 민간업자들이 211억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기는데도 이재명의 승인이 있었다는 것이 바로 검찰 수사의 결론입니다. 어쨌든 이재명은 대장동 사업을 당군들의 최대 공익 환수라고 해왔죠. 본인이 계획하고 본인이 설계하고 본인이 결재를 했다. 그런 당군들의 최대 공익 환수다. 민간 개발을 막아서 1공단 공원화 비용 2,561억 원 등 성남 시민의 몫으로 무려 5,503억 원을 환수했다는 주장입니다. 이게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더 설명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예컨대 기부 체납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당연히 성남시가 받아야 될 돈인데 이걸 공공환수에 포함을 시켰으니 말입니다. 자, 이번 2차 조사에서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는 누구라고 밝혀졌을까요? 검찰은 천화동인 1호의 배당금 428억 원이 정진상, 김용 등 이른바 이재명 척, 이 이재명 척에 약속된 몫이라고 봅니다. 사실은 이재명의 것이라는 거죠. 그분의 것, 이재명의 것. 김만배 남욱정영학원 2015년 2월에서 4월까지 민간업자 내 이익 배당을 논의한 뒤에 김만배 49% 그리고 남욱이 25%, 정영학 16%로 분배 비율을 정했습니다. 나중에 들어온 김만배가 남욱의 2배를 받은 것은 바로 김만배의 몫에 다른 사람의 몫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뭘까요? 이때 김만배는 유동규에게 이재명 시장 측에 자신의 지분 절반인 24.5% 가량을 주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며
금액 교부 계획을 전했고 이재명이 정진상을 통해 이를 보고를 받고 승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과 김만배, 남욱이 각각 약 25% 정도 똑같은 비율로 수익을 챙기는 구조입니다. 자, 이에 대해 이재명은 터무니없는 모략이라며 언론 보도 전에 천화동인 1호 존재 자체를 몰랐다고 주장합니다. 다 지어낸 소설이다. 김만배와 유동규 등이 지어낸 말들이다. 이미 김만배가 천화동인 1호 배당금을 써버렸다며 만약에 그것이 제 것이라면 그러니까 이재명의 것이라면 그렇게 함부로 써버릴 수 있을까라고도 물었습니다. 한편 이재명이 김용이 받은 불법 정치자금 8억 4,700만 원 실제 받은 돈은 6억이죠. 그 8억 4,700만 원을 인지했는지도 확인의 대상입니다. 검찰은 김용이 실제 받은 6억 원이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에 이재명의 캠프로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검찰은 질문지 200여 쪽을 미리 준비를 했는데 이재명은 제가 하는 모든 진술은 검찰의 조작과 창작의 재료가 될 것이라며 1차 수사 때 제출한 진술서 33쪽으로 답변을 가름해 사실상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친명계 좌장으로 알려진 민주당 정승호 의원이라는 분이 있죠. 이 정승호가 최근 구속된 이재명의 최측근 정진상과 김용을 특별 면회했다는 뉴스입니다. 근데 특별 면회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뉴스가 된 건 그 면회에서 정승호가 한 말 때문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수사팀은 14일 이재명과 가깝다는 정승호, 이 정승호 의원은요, 사선 의원, 그러니까 중진에다가 지역구도 수도권인 경기 양주입니다. 이 정승호가 최근 정진상, 김용을 특별 면회에서 한 말에 대해 엄중히 보고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별 면회는 이른바 장소 변경 접견으로 접촉 차단 시설이 없는 접견실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구속된 사람과 면회를 하는 사람 사이에 차단 시설이 없는 보통의 방 안에서 할 수 있는 접견입니다. 그걸 특별 면회라고 하죠. 일반 접견과 달리 대화가 녹음되지 않고 교도관이 직접 면담 요지를 손으로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특별 면회에서 정승호는 도대체 무슨 말을 한 걸까요? 무슨 말을 했기에 검찰에서 저렇게 발칵했을까요?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정승호가 한 말은 이렇습니다. 첫째, 마음을 굳게 먹고 흔들리지 말라. 둘째, 알리바이를 생각해봐라. 알리바이를 준비하라.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셋째, 현재 검찰에게는 직접 증거는 하나도 없다. 넷째, 이대로라면 이재명은 대통령이다. 이대로 가면 이재명은 다음 대통령이 확실하다. 결국 정승호가 한 말은 검찰의 회유, 검찰의 압박에도 넘어가지 말고 알리바이를 마련해서 검찰 주장을 깨야 한다. 이대로 가면 이재명은 다음 대통령이 될 테니 그때 모든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읽히는 대목입니다. 검찰로선 정진상과 김용이 대장동 업자들과 이재명을 연결하는 핵심 고리인점을 고려할 때 입막음이나 증거인멸 시도로 충분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정승호가 정진상의 입을 막고 있다. 김용의 입을 막고 있다. 그래서 증거인멸을 시도한다. 검찰은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는데 이재명이 2차례 소환조사에서 보인 태도와 수사 결과 그리고 이번에 이 정승호가 정진상 등을 회유하는 정황 등을 종합 검토해서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미 언론 보도로는 영장 청구는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정승호는 변호사 출신이죠. 정승호는 왜 그런 말을 한 걸까요? 누가 보더라도 정진상 등을 회유하는 말인데다가 검찰의 시각으로 보면 증거인멸을 교사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 검찰의 의심이 깊은 것도 이해가 되는 대목입니다. 언론에 나온 중앙지검 관계자의 말이 이렇습니다. 친명계 좌장이자 변호사인 정성호가 이재명 측근 두 사람을 접견하면서 마음 단단히 먹어라, 알리바이 만들어라고 말한 부분은 두 사람 재판이 아니라 향후 이재명의 수사와 재판까지 염두에 두고 입단속을 시킨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다.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 엄중히 보고 있으며 필요한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정성호에 대한 증거인멸 수사는 부인했습니다. 증거인멸 수사를 당장 해야 한다고 보고 있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런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서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그런데 당사자인 정성호는 벌칙됩니다. 정성호는 정진상, 김용과 접견한 것은 위로와 격려 차원의 대화와 그리고 변호사 경험을 토대로 재판 준비를 철저히 하라는 일반적인 조언을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 건 담당 변호사가 의뢰해야 할 일이죠. 굳이 친명계 좌장이라는 분이 정진상과 그리고 김용까지 만나서 그런 이상한 말들을 하는 것이 과연 조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알리바이를 준비하라고 한 것은 무죄를 입증하려면 알리바이가 있어야 한다, 조언한 것이라고 정성호는 설명을 합니다. 접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언급한 것은 정성호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정진상의 바깥 상황을 궁금해하기에 여당이나 정권이 굉장히 힘들게 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가다 보면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되지 않겠느냐고 이야기한 것이다.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말하자면 같은 당원 입장에서 오간 사담이었을 뿐이라는 취지입니다. 어쨌든 검찰은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조만간 결정합니다. 검찰의 입장은 명확해 보입니다. 아니, 명확합니다. 이재명에 대한 두 차례 소환조사에서 본인이 직접 보고받고 승인한 다수의 관련 자료와 물증을 제시했는데, 검찰이 수사를 할 때 그 물증을 딱 제시를 했는데 이재명은 구체적인 입장을 답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찰이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재명의 진술 태도나 수사 경과를 종합할 때 추가 출석 조사 필요성은 크지 않다. 지금까지 진행한 수사 내용과 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구속영장 청구 등을 결정할 것이다. 말하자면 이제 더 조사 필요 없이 구속을 시켜놓고 조사를 하겠다. 바로 이 얘기입니다. 검찰은 한편 대장동 관련 배임 혐의 수사에서 추가로 확인된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배임액을 지금 새로 계산 중입니다. 자, 결국 이재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치기 전에 유동규 남욱 정영학과 달리 아직도 입을 굳게 닫고 있는, 그러니까 진실을 얘기하고 있지 않는 김만배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50억 클럽에 대해 사실상의 재수사를 시작한 것도 모두 이재명에 대한 압박입니다. 이번 50억 클럽 재수사는 곽상도의 아들 곽병채가 50억을 받았는데도 뇌물죄 무죄가 나온 게 발단이었습니다만, 이 50억 클럽은 대장동 일당의 뒷배이기 때문에 그 6명 거론되는 사람들이 바로 일당의 뒷배이기 때문에 이를 털면 결국 모두 다 털리기 때문입니다. 단적으로 김만배 군수일간에 벌어진 재판거래 의혹의 주인공은 바로 이재명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정의당은 14일에도 검찰이 이재명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넘기면 찬성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확인한 것입니다. 정의당 대표 이정민은 라디오에 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대표가 나는 실질 심사에 당당히 임하겠다고 하는 것이 민주당을 위해서도 본인을 위해서도 좋은 일일 것이다. 그러자 이재명의 팬덤인 개딸들이 분노했습니다. 개딸들은 내년 총선 이후에 정의당은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며 영석 만들기에 나서자고 했습니다. 정의당의 국회의원 한 석도 주지 않겠다. 개딸들은 팬카페, 제명인의 말 등에서
정의당을 향해 욕설과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정의당이 정의라는 이름을 앞세워 고고한 척, 중립인 척 하는 게 역겹다. 이제 국민의힘 이중도로 나선 것이냐. 일부는 정의당 의원 6명의 실명과 휴대전화 번호를 공유하고 악성 댓글을 남기자고 했습니다. 좌표를 찍은 거죠. 정의당 홈페이지 게시판에도 비난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 민주주의의 수준은 아닙니다. 그저 개딸들의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런 팬덤을 부끄러워해야 할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재명입니다. 지금까지 전현식이었습니다.